최 박사님, 요즘 들어 뭔가 예전 같지 않아요. 68세 김영철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잘 관리해왔고 별다른 지병도 없으며 약도 새로 복용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루하루 활력이 줄어들고 무언가 중요한 것이 서서히 사라지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냥 감정도 무뎌지고 몸도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아요. 아내와 가까이 있는 시간도 어색해졌고 나 스스로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의 검진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나눈 대화를 통해 문제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습관, 그것도 수십 년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온 자위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젊은 시절부터 같은 방식으로 자위 행위를 해왔고 그 방식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서 신체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뇌의 쾌락 시스템은 나이가 들수록 민감도를 잃고 반복적인 자극에 무뎌지며 점점 느끼는 능력 자체를 잃어갑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이 변화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조용한 무시와 단절이 숨어 있습니다. 김영철 씨처럼 당신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전엔 쉽게 반응하던 몸이 왜 이젠 아무 감각도 없는지.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스럽지 않고 오히려 끝나고 나면 더 허전한 이유가 뭔지.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는 중년 이후 남성들이 흔히 저지르는 7가지 습관의 오류를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그 실수들은 단지 성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활력, 자신감, 그리고 관계 속의 감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실수는 우리가 생각보다 자주 접하고 있지만 그 위험성을 잘 모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중년 남성의 고백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60대 후반, 70대 초반의 나이에 들어서며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예전처럼 가슴이 뛰지 않고 흥분도 쉽게 일어나지 않으며 오르가즘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을요. 이러한 감각의 무뎌짐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선정적인 영상물,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눈을 피하거나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 이유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 영상이 자신들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60세가 넘으면 뇌의 도파민 시스템은 예전처럼 민감하거나 유연하지 않습니다. 도파민은 쾌락과 동기를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되면 뇌는 그 자극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감각해지는 방향으로 적응합니다. 처음에는 강한 자극이 짜릿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강한 자극 없이는 반응하지 않게 되고 실제의 감촉, 눈빛, 체온 등 자연스러운 친밀함은 아무런 반응도 이끌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감정은 사라지고 몸은 무뎌지며 진짜 사람과의 연결은 어색하고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른 채 단순히 내가 늙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차단한 결과일 뿐입니다. 김영철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5, 6번 자위를 하며 매번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흐르자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영상 자극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각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이 얼마나 자주 영상을 보는지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영상 대신 상상력, 기억, 감정에 의존해 보세요. 셋째,
하루 이틀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뇌를 디톡스해야 합니다. 이 실수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감정을 되찾고 몸의 반응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실수는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서 조용히 반복하는 행동이 사실은 몸에 가장 큰 악영향을 주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하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까요. 이 말은 64세 박성호 씨가 저에게 조용히 털어놓은 고백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위 행위를 대부분 화장실에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문을 잠글 수 있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서 조용하고 안전한 공간을 찾다 보면 자연스레 화장실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공간이 편안해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몸에는 아주 불편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변기에 앉은 자세는 중년 이후 남성의 골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변기에 앉을 때 우리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만들고 골반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이 상태가 10분, 20분 혹은 그 이상 지속되면 혈액순환이 급격히 제한되고 전립선과 신경이 압박됩니다. 박 씨는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자위 후에도 계속 남아있는 잔여감,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 어려운 느낌, 사타구니와 항문 주변의 묵직한 불편감. 그는 처음엔 이것이 단순한 노화의 신호라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특별한 질환은 없었고 자세히 이야기를 나눈 끝에 오랫동안 변기 위에서 자위를 해온 습관이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성기능, 전립선, 그리고 회복력까지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특히 골반 부위의 압박은 신경 손상과 전립선 염증, 발기력 저하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위할 때 가능한 한 장시간 앉는 자세를 피하세요. 둘째, 누워서 하거나 등을 기대거나 서서 하는 등의 방식으로 골반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셋째, 화장실은 배변을 위한 공간일 뿐 해방의 공간은 아닙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말하지 않지만 지금 조용히 제발 그 압박을 멈춰주세요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실수는 많은 남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매번 반복하는 행위이지만 그 결과로 점점 더 느끼지 못하게 되는 패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바로 서두르는 습관입니다. 최 박사님, 저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이 말은 67세 이진우 씨가 내뱉은 한숨 섞인 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바쁘고 가족에게 들킬까 불안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짧기에 자위 행위를 되도록 빠르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의 임무처럼 해야 할 일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서두름이 몸 전체를 긴장 상태로 몰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자위를 너무 서두르면 몸은 흥분이 아니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심박수는 빠르게 오르고 혈관은 수축되며 뇌는 도파민 대신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이진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나긴 하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해요. 그렇습니다. 서두르는 자위는 쾌락의 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마치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몸은 오르가즘을 느끼더라도 마음은 아무런 만족도 위로도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피상적이고 단절된 쾌락만을 학습하게 됩니다. 결국 예전처럼 깊게 느끼지 못하고 흥분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늙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빠르게 끝내는 습관이 남긴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속도를 늦추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급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둘째, 몸이 보내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단 1분이라도 천천히 손을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셋째, 결과, 보르가즘을 쫓지 말고 감각 그 자체에 몰입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여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느낌은 서두르는 속도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감각은 지금에 있고 느끼려는 의도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며 우리는 남성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인식조차 못하는 숨겨진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고 식사도 건강하게 챙깁니다. 그런데도 뭔가 잘 안 됩니다. 이 말은 66세 전직 체육교사였던 조나모 씨가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는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왔고 여전히 걷기와 스트레칭을 습관처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발기력이 떨어지고 자위나 성관계 중에도 예전처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호르몬 수치나 전립선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놓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골반적은 남성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단어조차 처음 듣습니다. 골반저근은 방광, 전립선, 그리고 성기를 지탱하는 깊은 곳에 있는 근육 그룹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발기력이 감소하고 소변이 새거나 잔뇨감이 생기며 오르가즘의 강도 역시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조 씨는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고 자위 씨 아랫배에 힘을 잔뜩 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골반저근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눌러버리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골반저근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처럼 보이지 않지만 모든 기능의 기반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더구나 자극 없이 오랫동안 무시하면 더 빠르게 퇴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첫째,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부드럽게 조이기 연습을 하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3초간 조이고 내쉬면서 풀어주는 방식으로 반복하세요. 둘째,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와 회음부를 살짝 들어주는 느낌을 갖고 앉으세요. 셋째, 자위할 때는 아랫배에 힘을 주는 대신 골반저근의 의식을 집중해 보세요. 처음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점차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배뇨, 발기, 감각 모든 것이 다시 선명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위하는지가 당신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너무 자주, 아니면 너무 오래 안 했을 때 생기는 진짜 문제들은요? 제가 너무 자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 참은 걸까요? 이 질문은 70세 김종현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한 말입니다. 그는 한 달 넘게 자위나 성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고 이제는 욕구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환자인 63세 이기훈 씨는 하루라도 안 하면 답답하다며 일주일에 5, 6회 이상 자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남성은 극단적으로 다른 빈도를 갖고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빈도가 적절한 것일까요? 많은 남성들은 이 질문 앞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인터넷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전문가도 아닌 유튜버들이 하루 한 번이 건강하다 혹은 나이 들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단정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자위 빈도는 숫자보다 의도와 회복력이 더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하는 경우, 욕구가 아닌 습관, 지루함, 감정 회피로 반복되면 뇌는 자극에 둔감해지고 만족감은 점점 줄어듭니다.
전립선 조직이 자극되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회복 시간이 길어지며 피로가 누적됩니다. 친밀한 관계에 대한 흥미도 서서히 떨어집니다. 너무 오래 멈추는 경우, 약물 부작용, 종교적 죄책감, 혹은 이젠 너무 늙었다는 생각으로 완전히 멈추게 되면 성기와 생식기 주변의 혈액순환이 줄어들고 신경 말단이 둔화되며 발기력 저하와 감각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적절한 순환이 핵심입니다. 생식기와 뇌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거나 강박적으로 하면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의 남성에게 일주일에 1지회, 의식적이고 천천히 감정적으로 연결된 자위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당신의 몸은 숫자보다 균형을 원합니다. 오늘의 감정, 몸의 상태, 회복 속도를 잘 관찰하세요. 다음으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또 하나의 습관이 실제로는 남성의 신경을 손상시키고 음경의 구조까지 바꾸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과도한 압력입니다. 예전엔 그냥 손만 대도 느껴졌는데 요즘은 꽉 쥐고 세게 해야 조금 반응이 와요. 이 말은 69세 남기훈 씨가 저에게 들려준 말입니다. 그는 요즘 들어 자위를 할 때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한 압력을 줘야만 어느 정도 감각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민감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했고 그 해답을 더 세게해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세게, 꽉, 거칠게가 당신의 감각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남성의 성기는 수많은 신경 말단과 미세한 혈관들로 이루어진 매우 섬세한 구조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 탄력성과 신경 회복 능력이 젊은 시절보다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강한 자극은 곧바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지속적인 마찰과 압력은 신경 말단을 마비시키고 감각 저하로 이어집니다. 피부 조직의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면 탄력이 줄어들고 심한 경우 음경이 휘거나 흉터 조직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발기 유지 시간이 짧아지고 오르가즘의 질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게다가 신체적인 손상뿐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감도 생깁니다. 쾌락을 위해 싸워야만 한다는 생각은 몸을 긴장하게 만들고 마음과의 연결을 단절시킵니다. 조용한 도둑처럼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지만 몇 년간의 습관이 당신의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힘을 빼세요. 꽉 쥐는 대신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으로 바꿔보세요. 둘째, 마찰을 줄이세요. 손이 아닌 다른 방법을 시도하거나 자극 대신 감각에 집중해보세요. 셋째, 민감도는 강한 자극이 아닌 깊은 연결에서 회복됩니다. 당신의 몸은 자극을 견뎌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당신에게 고마워할 수 있는 섬세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실수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바로 감정 없이, 의미 없이 행위를 반복하는 마음의 단절입니다. 그냥 습관처럼 하게 돼요. 아무 느낌도 없고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허전해요. 72세 윤병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매주 1지회 정도 자위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기쁨도, 만족도, 위로도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어떤 기계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루틴의 일부가 되어버렸다고요. 사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이 지점에 도달합니다. 처음엔 쾌락을 위한 행동이었지만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정 없이 그저 혼자 있는 시간에 해야 할 일처럼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감정이 빠진 자위는
몸에도 마음에도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쾌락은 신체적 자극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감정적 연결, 몰입, 집중이 있어야 옥시토신, 내착 호르몬, 도파민, 동기 호르몬, 세로토닌, 안정 호르몬 등 긍정적인 화학작용이 함께 일어납니다. 하지만 무감각하게 반복되는 자위는 감정을 차단하고 두뇌는 무의미한 자극을 학습하며 쾌락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사라지게 만듭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감각한 오르가즘과 끝나고 나서의 공허함 뿐입니다. 윤 씨도 말했습니다. 끝나면 더 외로워지고 내가 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단절입니다. 육체는 반응하지만 정신은 자리에 없습니다. 그 간극이 커질수록 우리는 자신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위는 감정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몸이 여전히 반응해주는 것에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둘째, 속도보다 의도가 중요합니다. 오르가즘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터치의 의미를 담아보세요. 손끝에 집중하고 몸의 미세한 감각을 하나하나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마음과 몸의 재결합입니다. 그 연결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당신의 뇌도 다시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이야기한 모든 실수들을 꿰뚫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단절이라는 공통된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6가지 실수와 감정 없는 자위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야기에는 공통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별표 단절 별표입니다. 몸과 마음의 단절, 쾌락과 감정의 단절, 습관과 의도의 단절, 그리고 자신과의 단절, 실수일 선정적인 영상물의 과도한 사용, 현실과의 감각 단절, 뇌의 보상 시스템이 무뎌짐, 실수 2 화장실에서의 나쁜 자세, 전립선과 혈류의 단절, 골반 건강 저하, 실수 3 서두르는 자위, 만족감과 여유의 단절, 긴장 상태 지속, 실수 4 골반저근의 무시, 신체 기능과 지지 구조의 단절, 전립선 기능 저하, 실수 5 빈도의 불균형, 생식기 순환과 리듬의 단절, 생리적 위축, 실수 6 과도한 압력, 신경과 감각의 단절, 흉터 조직 형성, 실수 7 감정 없는 자위, 쾌락과 감정의 단절, 외로움과 무감각. 이러한 모든 단절은 단순히 성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년 남성의 삶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감 하락, 관계의 거리감, 활력 저하, 몸과 감정의 피로감. 무엇보다 나는 이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스스로에 대한 잘못된 낙인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성욕이 아닙니다. 문제는 단절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가 아니라 나는 내 몸과 다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자신을 만질 때조차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가?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깨달음을 어떻게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수를 되짚으며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중년 이후의 쾌락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몸은
예전처럼 빠르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리다고 해서 고장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다르게 다루어야 할 뿐입니다. 70세의 이지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제가 함께 몇 주간 간단한 실천을 지도해드린 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선정적인 영상물 대신 상상력으로 자극을 줬고 빠른 행위 대신 천천히 호흡을 맞췄으며 무의식적인 습관 대신 감정과 연결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시 감각을 회복했고 자신의 몸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하는가? 어떻게 자극하는가? 어디서 하는가? 보다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얼마나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다음 3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리게 하세요. 급할수록 몸은 긴장합니다. 느리게 숨 쉬고 긴장을 푸세요. 감정을 불러오세요. 단지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감정과 연결되는 순간이 되게 하세요. 따뜻한 기억, 상상, 향기, 음악 등이 도움이 됩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언제 불편한지, 어디가 민감한지를 다시 배우세요. 몸은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다시 느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마지막 2가지는 이 모든 실천이 현실에서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단순한 정보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습관으로 녹아들어야 비로소 몸도 마음도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자신의 몸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69세의 장인수 씨는 처음 상담실에 들어올 때 항상 어깨가 굽고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솔직히 제 몸이 싫어요? 그는 몸을 부끄럽고 고장난 물건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그는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제 몸을 미워하지 않아요. 느릴 뿐이지 고장난 건 아니거든요. 그는 자신의 몸을 적으로 보던 시선에서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몸을 고치려는 태도가 아니라 몸을 이해하고 돌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작은 실천을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서 몸에 인사하기. 오늘도 수고하자에는 짧은 인사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번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 갖기. 2. 샤워 중 온도에 집중하기. 손끝의 감촉 느껴보기. 발바닥의 압력 느끼기 등. 감각 일기 쓰기. 오늘 하루 중 기분 좋았던 감각을 짧게 기록해보세요. 이는 몸과 감정을 다시 연결하는 좋은 연습입니다. 중년 이후의 몸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기억이 담긴 장소이고 삶의 소중한 친구입니다. 몸을 다시 느끼기 시작하면 쾌락, 만족감, 감정적 연결 모두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변화가 삶의 활력과 관계의 깊이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몸, 습관, 감정, 태도에 이르기까지 자위행위와 중년 남성의 성건강에 관한 가장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퍼즐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72세의 박성호 씨는 오랜 시간 아내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느껴왔습니다. 아내가 등을 돌린 채 잠드는 게 익숙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혼자서 해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는 자위를 통해 어느 정도의 안정을 느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립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권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의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마음도 연결할 차례입니다. 그는 아내와 다시 대화를 시작했고 부부의 침실의 감정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서만 하는 건 외롭고 함께 하는 건 따뜻하다는 걸 알겠어요. 중년 이후의 쾌락은 단순한 해소가 아니라 서로를 다시 만나는 감정적 연결입니다. 상대에게 감정을 나누는 용기, 부끄럽지만 진심을 말하는 태도, 혼자가 아닌 함께 느끼는 시간. 이것이야말로 몸의 회복, 감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오늘 하루 파트너에게 오늘 어땠어?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잠들기 전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말없이 기대는 순간에도 함께 있는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관계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쾌락은 혼자만의 해방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진짜 완성됩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연결이 회복될 때 비로소 당신의 삶 전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60세든 70세든 80세든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여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12가지 실수는 단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신과 몸, 감정, 관계, 삶 사이의 연결이 끊어진 결과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연결할 차례입니다. 변화는 완벽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작은 인식,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감각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내 몸을 이해할 자격이 있다. 나는 누군가와 다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속 다짐 한 줄이 당신 삶의 활력을 다시 일으키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해보세요. 몸의 감각에 귀 기울이기, 감정적으로 단절된 습관을 멈추기, 파트너와의 따뜻한 대화 시작하기, 혹은 이 영상을 공유하여 또 다른 누군가의 회복을 돕기.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은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은 당신 혼자만의 길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다음 장을 더 부드럽고 더 의식적으로 더 연결된 방식으로 함께 열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나누고 싶은 누군가에게 부디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